마켓 트렌드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들려왔던 소식 중에 가장 좀 우려감이 컸던 게 바로 주택 관련 지표지 않나 싶습니다. 1월에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16%나 감소했는데 과연 날씨 탓만 있는 건지 이분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택 관련 지표들이 둔화는 되고 있죠. 네, 지금 심리 지표부터 실물 지표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주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것들마저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주택 시장의 완화가, 이제 상승폭 완화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상승 쪽이었지만, 이제는 박스권이나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지표도 안 좋았지만, 어제 발표된 NAHB 지수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시장의 예상은 횡보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큰 폭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보인 전체적인 주택 지표와 함께 최근의 주택 지표들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을 조금 깬 게 아니라 비교적 아주 큰 폭으로 깼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날씨 탓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나올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영향은 최근엔 줄어들고 있는데요. 풀테움즈라고 해서 미국의 그 1위 이 주택건설 업체의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완만하게나 주축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디아로튼도 마찬가지입니다. 풀테움즈와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 디아로튼의 주가 흐름도 주봉상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부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레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부 지역의 주택 건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KB홈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만하긴 하지만 또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견조한 주가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건설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주택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상승을 지난 3년간 선도해왔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좀 둔화되는 모습, 다만 상승 추세는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군들이 모두 고점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캐터필러는 박스권 하단 정도의 부근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따라서 주택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최근 시장의 뒤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주택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주택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은 좀 둔화가 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 자체가 지표를 더 늦게 반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완만한 상승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선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시장의 일시적인 영향인 거냐,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영향인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속도가 좀 멈춰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은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시적인지 연속적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과거 대비 빠르게 개선되면서 버텨주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3, 4월 달 정도 넘어가면서 실적까지도 크게 빠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그땐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주택 시장이 날씨 때문인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반으로 이어지는 이 겨울 날씨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가 지난 이 거의 10년이 넘는 한 10년에 가까운 이런 기간 동안,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살펴봤을 때 평균 기온보다 올겨울이 대부분 낮습니다. 특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단치, 하단치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웠다라는 거고 눈도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 탓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NAHB 지수를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날씨 관련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스노마게돈이라는 그런 신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북동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동부 지역은 급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도 모조리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남부 지역도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날씨 탓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 이상의 무언가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을 보시면 태평양 연안 쪽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남부 쪽 가격은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 여타 지역들은 뭐 보합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들의 주택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일부 대도시 기준으로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을 회복한 그런 집값도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연 더 오르겠느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결국은 주택융자 신청 건수가 빠르게 또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죠. 네. 금리의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 수요만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만큼의 강한 주택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또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근에 주택 건설주가 좋았던 것은 자가를 지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이런 연립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좋아졌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도 탄력이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변수는요. 바로 주택 공사비입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 공사비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나왔던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4년간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대출을 가장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자극받습니다. 그 물가가 자극받게 되면 전반적인 가격은 대부분 올라가게 되고요. 이 올라간 가격 자체가 임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공사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 시장의 탄력을 둔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날씨 외에도 미국 주택 시장을 제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 겨울이 날씨가 유난히 혹독하게 춥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따뜻한 지역도 둔화가 된 걸로 보면 그 외 다른 요인도 꽤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외 다른 요인도 있다면요.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다고 볼 수 없겠네요. 네,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난 상반기부터 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언급을 드렸죠. 하반기의 주택 시장은 반드시 둔화된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속도를 빠르게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시장 둔화는 특히 1분기에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날씨 탓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의 탄력 둔화를 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동안 미국의 소비를 이끌어왔던 게 한 축이 분명히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 가격 상승, 네. 주택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미국 소비도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 그렇다면 1분기 미국의 GDP도 어느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출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서유럽과 미국 수출이 비교적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만약에 미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네. 이쪽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에게는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수출주들에게 아무래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플로우를 다시 좀 살펴보자면요. 하반기 주택시장이 반드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놓여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주택시장이 회복 둔화되고 좀 더뎌지면 아무래도 소비도 둔화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국내 수출주들 역시나 관점 이렇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관점 주시는 건가요? 네,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수출주들의 가격이
뭐 글로벌 시장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격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부터 발표되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발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수출 지표들의 탄력 둔화가 만약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비교적 실적 추정이 더 하향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된 지표는 월말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수출주에서 타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제한적일지 아니면 좀 더 충격이 크게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